쌓일, 그것이 중동에서 전쟁이 재개되는 것을 막는 전부입니다. 4월 22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불안정한 휴전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그 시한의 중심에 놓인 것은 440kg의 농축 우라늄입니다. 농도 60%로 농축된 IAEA에 따르면 이 물질은 더 정제될 경우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총구 앞에서 맺어진 합의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2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다시 시도할 시간이 4일 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카운트다운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2026년 2월 2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대사에서 가장 강렬한 합동 군사작전 중 하나를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작전은 에픽 퓨리라는 암호명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작전을 포효하는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12시간 만에 수백 발의 공격이 이란에 쏟아졌습니다. 표적은 정밀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 타격, 탄도미사일 공장 파괴, 방공망 무력화, 해군 자산 격침, 그리고 첫 번째 공격파에서 군사 전략가들이 참수작전이라 부르는 것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34년간 이란을 이끌었던 인물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들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이후 전문가 회의에 의해 후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란은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보복으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파도를 이스라엘,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그리고 걸프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입니다. 그 좁은 통로, 가장 좁은 지점에서 33km에 불과한 전세계 석유 공급량의 21%가 통과합니다. 이란이 봉쇄한 순간 에너지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40일 동안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파키스탄이 개입했습니다. 집중적인 외교물 및 협상을 통해 이슬라마바드는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이주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만은 이란은 상업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했습니다. 테헤란이 표현한 대로 조율된 항로를 통해서 미국은 그 대응으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봉쇄는 계속된다고. 두 진영, 두 개의 봉쇄, 그리고 매우 좁은 시간의 창,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드리운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차 협상입니다. 외교관들이 마침내 마주 앉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 21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라크의 기지들, 카타르에서, 바레인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공격의 대부분을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미군 인원이 사망하고 부상당했습니다. 군장비가 손상되었습니다. 생명과 돈으로 치르는 대가는 매일 쌓여갔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적 여파는 즉각적이고 심각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서 첫 주 안에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해당 지역의 보험 적용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 항로는 희망봉을 돌아가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었고 배송 시간에 2주가 추가되었습니다. 40일간의 전쟁, 그리고 세계는 아직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직접 대면했습니다. 장소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였습니다. 날짜는 2016년 4월 11일과 12일. 미국을 대표해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협상단을 이끌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것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협상가들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앉았습니다. 매우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갈리바프는 강경파 출신 전직 장군, 아라그치는 노련한 직업 외교관. 그들은 함께 40일간의 전쟁의 잔해 속에서 협상을 시도하는 새로운 이란 지도부를 대표했습니다. 협상은 21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1시간의 논쟁, 압박, 침묵, 그리고 테이블을 오가는 초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합의는 없었습니다. 양측은 휴전 틀의 대략적인 윤곽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에서는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착 상태의 중심에는 우라늄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목하십시오. 이 다음 부분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지점입니다. 이란의 핵 비축량 공습 이후 남아있는 것은 총 약이 0kg의 농축 우라늄입니다.
그중 약 440kg이 농도 60%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60%. 무기급은 90%부터 시작됩니다. 그 두 숫자 사이의 기술적 차이는 적합한 시설과 원심 분리기가 있다면 수주 만에 좁힐 수 있습니다. IAEA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양의 60% 농축 물질은 추가로 농축될 경우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주요 시설들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은 공습에서 타격받았습니다. 손상되었고 일부는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자체는 그 정확한 위치와 상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IAEA의 감시 능력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물질 일부가 지하시설의 잔해 속에 묻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이것이 군비 통제 전문가들을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불확실성 한가운데에서 서로 상충하는 서사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란은 원칙적으로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인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를 핵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회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에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개의 성명, 완전히 상반된, 그리고 둘 다 공식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협상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고 악시오스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 인도 대가로 200억 달러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2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돈은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옳았을까요? 보도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양측 모두 2차 협상 전 자국 내 청중을 향해 연기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선택지가 아마도 가장 정확한 것일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전선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상 봉쇄. 4월 13일 휴전 5일 후 미국은 이란 항구와 이란 선박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이란은 즉시 이를 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바로 어제 이란은 자체적인 극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테헤란이 밝혔듯이 휴전 기간 동안 조율된 항로를 통해 모든 상업 선박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는 즉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열려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는 여전히 완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 본인의 말입니다. 두 나라 각자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며 각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시간은 쌓일. 전쟁 전 이란의 석유 수출은 하루 약 150만 배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해상 봉쇄 하에서 그 수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란 화폐 리알은 폭락했습니다. 중산층을 잠식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이란 경제는 단순히 부상 입은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 전략가들이 의지하고 있는 역설입니다. 이란의 새 지도부에게 합의가 필요한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합의 없이는 나라가 계속 질식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최대 압박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정부를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는 전쟁이 거의 확실한 멸망을 의미할 때조차 항복보다 전쟁을 선택한 정권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모든 분석가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란의 새 정부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망감이 계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지입니다. 분석해봅시다. 대부분의 보도가 멈추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고 진정한 분석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란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또는 국제 감독 아래 희석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장기적 중단 또는 영구적 동결에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IAEA가 완전한 감시와 검증 접근권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동결된 이란 금융 자산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 자산의 규모는 논쟁 중입니다. 돈이 오가는지 여부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교환의 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트림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문제가. 이란의 핵심 입장, 어떤 이란 지도자도 공개적으로 포기한 적 없는 입장은 이란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주권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국가 정체성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신, 주권, 그리고 저항의 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란 지도자는 국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직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복처럼 보이는 합의는 그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은 다르지만 그 강도는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라는 정체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실패한 협상은 특히 이란과의 그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의회의 비판론자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란의 핵 농축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지 않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국내 비판론자들을 잠재울 만큼 강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란이 거부하지 않을 만큼 유연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통과시키기 매우 어려운 바늘기입니다. 그리고 검증 문제가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미국은 이란이 실제로 모든 농축 우라늄을 인도했음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시설은 손상되었습니다. IAEA 감시는 약화되었습니다. 일부 물질은 파괴된 인프라 아래 묻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검증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이.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는 아무도 직접 언급하고 싶지 않은 유령이 앉아 있습니다. 2015년 JCPOA 오바마 행정부가 수년간 협상한 이란 핵 합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첫 번째 임기에 그 합의에서 완전히 탈퇴했습니다. 이란은 그 대응으로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란 협상단이 밀실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라늄을 포기하고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농축 능력을 포기한다면 이 합의가 미국의 한 대통령 임기를 넘어 유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쉬운 답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법적 구속력 없이, 의회 비준 없이, 구속력 있는 다자 보장 없이 맺어진 합의는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는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신뢰, 그것이야말로 40일간의 전쟁이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뿐 양측의 정치적 의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의지는 존재한다면 워싱턴과 테헤란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검증이 전쟁 이후 환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2015 JCPOA 하에서 검증은 무결한 IAEA 감시 인프라에 의존했습니다. 카메라, 센서, 현장 사찰관들, 오늘날 그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해체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전 이란에 의해서 또는 공습 자체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체제를 재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8일 4일이 남은 상황에서 그 어느 조건도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군비통제협회의 분석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는 적절한 검증을 확립하기 위해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란이 실제로 준수했다고 확인할 수 있기까지 최소 1년 동안 세계는 신뢰와 희망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뢰 40일 동안 서로를 파괴하려 했던 두 나라 사이에 의회 승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2015 JCPOA와 달리 상원 비준을 우회하기 위해 행정협약으로 구성되었던 새로운 합의는 양당의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란의 영구적 핵 농축 중단을 원합니다. 완전하게 민주당 비판론자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 메커니즘을 원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생사가 갈리는 합의가 아닌 트럼프는 두 개의 성마른 청중 사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에서 세 번째 청중인 세계가 답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즉각적인 위협부터 시작합시다. 군사적 상황, 4월 22일 휴전이 붕괴된다면 이란의 가장 유력한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은 여전히 완전한 타격 태세를 갖추고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공습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멸되진 않았습니다. 2차 공격 시나리오 걸프, 내 미군 기지와 해역, 내 유조선을 강타하는 미사일은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불과 48시간 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별도의 10일 휴전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휴전은 모든 분석가들에 의해 불안정하다고 묘사됩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영토 내에 무기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란 미국 휴전이 실패하고 헤즈볼라가 전투에 재개입한다면 지역 전체가 동시에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적, 정치적 지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파트너이면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통제하는 바다와 해안선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재개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파키스탄은 이 휴전을 중재하는데 엄청난 외교적 위신을 걸었습니다. 실존적 불안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휴전 붕괴는 지역 중재자로서의 이슬라마바드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이란 성향 민병대들로부터 강한 국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의존적이고 전략적으로 모호한 터키는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며 다음 행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영향. 이란이 40일간의 분쟁 중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해협이 다시 봉쇄된다면 분석가들은 동일한 급등을 혹은 그 이상을 예측합니다. 일본, 한국, 인도 석유 대부분을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는 나라들에게는 결과가 즉각적이고 심각할 것입니다. 연료비 상승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운송, 농업, 그리고 모든 선반 위의 모든 물건 가격으로 해운 보험료는 현재 휴전 중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장기적 혼란이 아시아에서 900만 명 이상을 추가로 극심한 식량 불안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900만 명, 굶주리게 되는 두 나라가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하지 못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체스판으로 시야를 넓혀봅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분쟁에 관한 강력한 결의안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대규모 공중폭격을 현재 감행 중인 러시아가 핵 대치 상황의 중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은 예상대로 거절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 위기를 매우 신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미국의 중동 집중은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재정적 자원을 태평양 전선으로부터 분산시킵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미국이 이란 협상에 묶여있는 모든 하루는 워싱턴이 대만에 집중하지 않는 하루입니다. 그 계산 하나만으로도 모든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우려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위기를 넘어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핵 비확산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 이란이 40일간의 전쟁 후 막대한 군사적 압박 후에도 여전히 핵 야망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되지 않는다면 핵을 고려하는 다른 모든 나라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핵무기만이 실제로 작동하는 억제력이라고, 그것이 세계 전체가 이 위기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누가 인정하고 싶지 않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4일이 남았습니다. 외교관들은 두 번째 협상 라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딘가에서 앞으로 96시간 내 어느 시점에 군함은 여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라늄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손상되고 분쟁 중이며 여전히 셈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질문은 이 두 나라가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합의문은 언제든 작성될 수 있습니다. 폭탄의 그늘 아래 작성된 합의가 폭탄이 침묵하는 앞으로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가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도를 했을 때 2015년에 그것은 3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판돈이 더 높습니다. 신뢰는 더 낮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 일어나는 일은 중동이 평화인지 전쟁인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핵 보유국과 핵을 보유하고 싶은 모든 나라가 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날카로워지십시오. 이 모든 지정학적 계산의 밑에 깔려있는 인적 비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0일간의 분쟁에서 이란 도시들은 수백 차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건설된 인프라가 며칠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자국 정부의 핵 야망에 아무런 투표권도 없었던 지도자와 장군들이 내린 결정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에서 수백만 명이 더 이주하거나 빈곤해지거나 이미 한계에 달한 인도주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지정학적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와 군 지휘관들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인적 결과는 그 어디에도 목소리를 낸 적 없는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멈춤입니다. 두 정부가 서로와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동안의 일시적 폭력 중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늘 자유롭게 흐릅니다.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사일로 안에 있습니다. 농축 장비는 살아남은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측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외교적 언어와 신중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축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